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포장도로죠. 그런데 산길은 여전히 비포장입니다. 산길, 녹록길, 평평한 평야의 녹록길은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산길은 역시 비포장에 그리고 길도 좁습니다. 차 2대 교행이 안 돼요. 좁아서 한 4m 될까 말까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방차가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려가다가 어이구 상대차가 보이는 순간 하고 멈췄지만 상대차는 그냥 와고 사고 난 다음에 상대차 엔진 킹음이 들립니다. 결국 불박차는 멈춘 거죠. 상대차를 보고. 근데 상대차는 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서 꽝 들이받고 난 다음에도 엔진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멈췄어요. 왜 멈춰있는 저를 때리세요? 멈춘 차를 때리면 때린 차가 100%죠? 라고 주장하고. 상대 측은 무슨 100대 0이에요. 이번 사고로 어차피 길이 좁아서 둘 다 차 지나갈 수 없잖아요. 서로 운이 나빴던 거죠. 반반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봉사직원한테 나 억울해요 그랬더니 이번 사고요. 네, 정차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근데 정차의 개념이 적어도 5초 이상은 서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서자마자 사고 났기 때문에 그건 정차로 안 볼 수 있어요. 이거 50대 50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서 상대차 60, 불박차 40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우선 차 2대가 교행할 수 없는 좁은 길에서 내려가는 차하고 올라가는 차하고 어느 쪽이 우선일까요? 내려가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그건 따지지 마세요. 만약에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 자, 비켜라 비켜. 그러면은 올라오는 차가 뒤로 후진해야 돼요. 뒤로 후진해갖고 좀 넓은 공간이 있어야 그쪽으로 비켜주고 지나가죠. 뒤쪽으로 100m를 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빨리 가 후진해 그럼 되나요? 내려가는 차 입장에서 내 뒤쪽에 5m만 가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차가 후진해서 넓은 공간으로 비켜줘야 되겠죠.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 머릿속에 기본적인 것은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법조항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피곤합니다. 세상은 피곤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게다가 이번 사고 현장은 내리막이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죠. 거의 완만합니다. 여기서는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쭉 뻗은 직선 구간이면 상대차 서로 볼 수 있죠. 나는 상대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데 상대차가 계속 오면은 그때 미리 빵빵빵빵 해줘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커브길, 고갯길 이런 곳에서는 상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첫째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다가 상대차를 보면은 서로 누가 어느 쪽으로 빼야 될지 옆으로 조금씩 좀 비켜준다든가 비킬 수 있으면 지나가고 안 되면 조금 후진하고 그래서 서로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브 구간입니다. 구분길이에요. 안 보여요. 속도를 미리 좀 줄였더라면 그러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서로가 잘 보이죠. 가운데로 가면 서로 안 보입니다. 앞을 잘 보려고 맞은편 쪽으로 좀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불박차는 상대를 보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불박차가 조금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대는 멈추지도 못했고요. 나는 멈췄고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멈추지 못하는 상대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더 피했어야 된다? 사진 보세요. 피할 공간이 없어요. 도로가 원체 좁아갖고 불박차가 멈추는 거 말고는 더 이상 할 바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멈췄고 한쪽은 멈추지 못하고 와서 들이받아 놓고도 계속해서 엔진 소리가 꽝. 이번 사고 보험사는 잘해야 60대 40이다. 어쩌면 50대 50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쁠 때 최악의 경우가 60대 40이죠. 불박차 40, 상대차
60.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거북길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아쉬움 얼마나 올까요? 판사에 따라서 불박차 20 또는 불박차 30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은 상대 차를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 두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육교 바로 밑에 무단횡단,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 엄청 위험합니다. 밤에 빨간불에 무단횡단 사고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아이쿠! 갑자기 뭐가 지나가면서, 다행히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고요. 무단횡단자, 술에 많이 취한 사람입니다. 불박차에 사이드미러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에 딱 그걸 맞춰져 갖고 저는 미리 안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당연히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에요.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차의 잘못이 50%냐, 30%냐, 70%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100대 0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박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몽땅 다 대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합의금도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불박차 보험사가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치료비 대주고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되죠. 불박차 운전자는 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보험료 할증되고 너무 억울해요 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단횡단이든 어떤 사고든 무조건 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잘못입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100%도 얼마든지 있죠. 예컨대 1차로는 좌회전 차로고요. 2차로, 3차로 직진 차로입니다. 아까부터 차량 신호 직진 신호예요. 그래서 1차로는 좌회전할 차들이 쭈르륵 서 있고요. 2차로에서 쭉 진행해서 가는데 1차로에 신호되어 있는 차 고여기를 싹 지난 순간 푹 무단횡단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또는 교차를 막 지나가는데 맞은편에 신호대가 있는 차 포켓차로에서 그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무단횡단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 따라서 차대 무단횡단자 사고 100대 0 사고가 계속 100대 0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들에 가려서 안 보였던 무단횡단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쪽 오른쪽에 골목에서 비스듬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가 못 본 거죠.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걸어오는 궤적이 보입니다. 밤에 블랙박스 렌즈가 보는 것과 운전자의 눈으로 보는 것과 어느 게 더 잘 보일까요? 낮에는 블랙박스가 더 많은 걸 담아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보다 운전자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로등이 펴 있죠. 그리고 옆에 가게들 불빛이 있죠. 불박차 전조등 불빛이 있죠. 따라서 실제 상황은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운전자가 앞을 잘 봤으면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검은 옷을 입고 와갖고 안 보였다,
밝은 계통 옷이었으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검은 옷 안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가 여기를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차량 신호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보여요. 혹시 여기서 무단횡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잘 살폈더라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서 불이 번쩍할 때 전조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그 사이에 꼈을 때 안 보였다. 안 보이는데 어쩌란 얘기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요. 맞은편에서 번쩍 왜 했을까요? 시내 도로에서 전주도로 상행도로 번쩍했을 때는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번쩍한 거예요. 그러면 맞은편에서 번쩍할 때 불박차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있나? 저 맞은편에서 왜 불을 번쩍했지?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어야 됩니다. 속도 줄이면서 뭐가 있나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일 때 무단횡단자 60, 불박차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인 그날이 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불박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삼거리입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맞은편에 차가 와요. 맞은편에 차도 직진하러 옵니다. 그래서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갑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진입하죠. 그런데 맞은편 차가 아니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는데요. 그것도 중앙선을 물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불박차가 멈췄지만 상대차가 계속 와서 부딪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깜빡이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난 직진한 줄 알았는데 거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상대편 측에서는요. 아니 여기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고는 원래는 70대 30이에요. 그런데 깜빡이 안 켰고 중앙선 물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85대 15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85대 15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해라 라고 물었더니 상대 측에서 하는 얘기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모든 차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서행했잖아요. 서행만으로는 안 되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에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불박차가 일시정지 했어야 될까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제1항에 다음 장소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서행이라는 것은 천천히죠. 슬로우. 어느 정도 천천히일까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가 서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그 다음에 커브길, 고갯마루 이런 데서는 서행을 해야 되는데요. 불박차 안 빨랐죠? 그리고 상대차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멈췄어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췄습니다. 그럼 서행한 거예요. 두 번째, 31조 2항에 보면 일시 정지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면서 그러면서
좌우가 안 보일 때예요. 주택가 골목길 양쪽에 집들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또 좀 넓은 길을 하더라도 가로수가 있다든가 화단이 있다든가 또는 주차된 차가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할 때 저쪽에서 오는 차가 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 보일 때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는데 상대측에서 갑자기 양쪽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면 멈춰서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안전할 때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권 없는 쪽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을 때는 조심해서 거의 멈출 정도로 볼록거울이 있으면 볼록거울을 보면서 볼록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섰다 가야 보이죠. 볼록거울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록거울이 없으면 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집도 없고요. 주차된 차도 없고요. 가로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요. 저기서 오는 차가 보입니다. 보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차가 직진할 줄 알고 나도 직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거 깜빡이는 신호입니다.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는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한 걸까? 탈릴 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죠.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조 2항에 나와요. 하지만 이곳 삼거리가 교통이 빈번한 곳인가요? 교통이 빈번한 곳이라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차가 띄엄띄엄 다닙니다. 교통이 빈번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불박차 운전자 서행했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 의무가 없죠. 만일 상대 측에서 깜빡이를 켜고 달려온다고 그러면 저 차가 만약에 나한테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했을 텐데 깜빡이 안 켜고 왔어요. 그럼 나도 직진, 상대도 직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 이거 기습공격이죠. 교통에 있어서 기습공격은 안 됩니다. 교통은 젠틀해야 됩니다. 직진할 듯이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저런 경우는 예상할 수도 없고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85대 15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진출로 또는 진출 램프라고 그러죠. 그런 곳은 제한 속도가 고속도로랑 다릅니다. 고속도로 시속 100 또는 110으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제일 바깥차로 램프를 탈 때는요. 진출로에서는 시속 50도 있고요. 시속 40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도 있어요. 램프 구간이 급격하게 돌아갈 때는 속도가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진출로 나가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오른쪽 나갈 겁니다. 주황색 라인을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차가 그 차를 피하면서 핸들을 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60대 40 내지 70대 30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60대 40 얘기를 안 하고요. 상대 측 승용차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한테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70대 30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불박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즉 불박차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불박차에게는 아니 거기서 그 차가 갑자기 거기 들어오면
안 되지요. 진출을 벗어나갖고 백색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게다가 깜빡이라도 켜줘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켰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멈추다시피 쑥 들어오면은 속도 차이 때문에 내가 안 피했으면 그 차 들이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 차 들이받았으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에요. 전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에겐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백색 안전지대, 정확히는 노상 장애물 표시인데요. 저기 들어가면 되나요? 황색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저 백색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과 검찰은 저길 들어가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지시 위반으로 안 봐요. 흰색 실선 하나를 침범하면 지시 위반인데 저기는 두 줄로 가다가 넓게 돼갖고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를 아직까지 지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노란색 안전지대뿐만이 아니라 백색 안전지대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거길 들어가면 지시 위반으로 입법 개정 중에 있다는데요. 참 다행스럽고 빨리 그렇게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고에서 상대차 운전자, 여기는 황색 안전지대 아니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불박차가 승용차가 아니라 덤프트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차가 쑥 들어오고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으면 그러면 상대차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출로 놓쳤을 때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전 말도 안 돼. 저렇게 들어오면 전 당연히 갑자기 들어온 상대차 100%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박차의 속도입니다. 불박차 속도 뭐 고속도로잖아.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한 20% 감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 그렇게 막 빠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박차가 나가고자 했던 것은 진출 램프, 그리고 그 앞에 시속 30km라고 되어 있어요. 시속 30km로 감속하도록 해놓은 이유는 거기는 급격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위험하다는 거죠. 저 앞에서부터 시속 30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서 앞으로 한 30m 가면 시속 30km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시속 60 정도 돼야죠. 60, 50 그렇게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앞에서 들어올 때 빵 하면서 내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지금처럼 급격하게 헤드를 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게다가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차가 멈칫할 때 나를 보고 쓰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이 늦었습니다. 빵! 그것을 조금 전에 눌렀어야 되는데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백색 안전지대로 들어올 그때 저 차가 계속 들어오면 어떡하나에 대비해서 미리 빵 했어야 되는데 약 1초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불박차가 조금 더 가면 램프 구간이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상대차가 백색 안전지대 들어설 때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저는 20 내지 3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진출로 램프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속도 줄이십시오. 가끔가다 진출을 놓쳐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 있나 없나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런 차가 보이면 속도 줄이면서 동시에 빵! 그 차가 안 들어오면 내가 지나가고 그 차가 계속 들어오면 내가 브레이크 꾹 잡는 방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을 때는 중앙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서로 이렇게 가면 사고 안 나죠.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면 과실비율 몇 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갑자기 넘어오면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일 때 100대 0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갔고 역주행해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래, 돌아가. 난 그냥 갈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다 만약에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사고 나죠.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해 오면은 그 차한테 번쩍번쩍 빵빵 가세요. 그래도 안 가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해서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빵빵 멈춰주면서 그런데도 쫓아와서 때리면 그럴 때는 100대 0이에요. 내가 상대차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그냥 같이 달리다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조심하지 않은 거, 대비하지 않은 거,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거 똑바로 가던 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중앙선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 없는 곳에서는 중앙선 없으니까 대충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중앙선을 그어야 돼요. 도로의 가운데에 마음속에 중앙선을 그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고까지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정상 잘 가는데요. 맞은편에서도 트럭이 갑자기 참나 아니 앞에 자전거 가고 있어서요. 자전거 가고 트럭 오고 나는 그러면 트럭 지나간 다음에 자전거 옆으로 조심해서 가야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저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트럭 운전자가 깜빡 졸았을까요? 트럭 운전자가 스마트폰 보면서 앞을 못 봤을까요? 아니면은 풀박차 오른쪽에 있는 저 공터, 저 길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졸음운전했으면은 당연히 100대 0 해야 되죠. 스마트폰보다 갑자기 넘어서도 100대 0 돼야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랬으면 미리 깜빡이 켜고 불박차가 안 갈 때 들어갔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100대 0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중앙선이 없잖아.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 조심해야지. 과연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100대 0이고 중앙선 없는 곳에서는 100대 0 아닐까요? 불박차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불박차에게 20 내지 30%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상대차는 이쪽으로 가고 서로 가운데 공간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저 차가 가운데로 오네? 저렇게 가면 나랑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내가 상대차에게 빵빵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켜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켜줬는데 더 가면 내가 또랑이 빠질 정도로 최대한 비켜줘서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차가 나한테 와서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 100대 0이에요. 상대차가 알아 돌아가겠지 하면서 그냥 가다 부딪혔을 때는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잘못을 70 내지 80%로 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상대차가 똑바로 오고 있었어요. 도로 중앙으로 오던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불박차 여기로 가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왔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아무리 중앙선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서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상대차는 이쪽으로 갈 거로 이렇게 갈 거로 서로 믿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거. 저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저런 경우까지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차가 오면 섰다 가야 돼요. 섰다가 저 차가 지나가면 또 가고 또 오면 또 섰다 가고 그건 자동차가 아니죠. 대법원 판결 중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차에 100%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없어도 당연히 100대 0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요. 설령 지금 깜빡이 킨과 동시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대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랬으면 미리 깜빡이 켜고 기다렸다가 불박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왔어야 되죠. 상대차가 불박차를 못 본 겁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 없습니다.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다.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다.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붙였을 때는 오토바이가 약자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으면 치료비는 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험회사에서 종종 하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앞에 오토바이가 좀 느리게 가니까 옆차로로 바꿨습니다. 옆차로 쭉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1차로 잘 가고 있는데 2차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꽝! 오토바이는 그 앞에 승용차가 속도가 느리니까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불박차가 1차로에 있었던 거죠. 오토바이 들어올 때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안 켰어요. 저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방향지시등 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직접 봐야죠. 거울은 저 뒤쪽을 보여주는데 바로 옆에는 못 보여줘요. 사각지대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있던 불박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도 잘 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저 앞쪽에서 깜빡이는 안 켰다 하더라도 살짝 비스듬히 들어오면은 그러면 저 비스듬히 저 위험하다. 빵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불박차랑 오토바이랑 거의 나란히 가고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똑바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잘 가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빵 해주나요? 오토바이가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지나서 갑자기 빵 하면 오토바이가 놀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상할 때는 미리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려주지만 오토바이 점잖게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자동차는 크고 오토바이는 작지 않느냐. 오토바이가 약자다. 약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라면서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법에 나오나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교통법.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리고 뺑소니 처벌하는 특가법. 민사로는 민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요 법,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법 아무리 뒤져봐도 약자 보호 원칙이 없습니다. 보험약관에 나올까요? 자동차 보험약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약자 보호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약관에 피해자 잘못이 크더라도 차에게 일부 잘못이라도 있으면 즉 90대 10이라도 10%라도 잘못이 있으면 일단 치료비는 다 대주자. 치료비 다 대주고 치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을 하자. 줄 거 주고 또 치료비는 가분해 준 거예요. 일단 먼저 대준 거예요. 나중에 피해자 잘못만큼은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이고 치료비 대준 거는 일단 사람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내나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빵! 제로로 처리하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피해자가 안쓰러우니까 불쌍하니까 치료비까지는 대주는 거라고 다른 건 안 주는 걸로 해서 그냥 마무리하자. 이게 바로 소위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자를 더 보호해서 과실이 없는 사람을 치료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차에게 일부라도 잘못이 있으면 상대편의 치료는 다 해주자는 것이지. 자동차에 잘못이 없으면 치료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100대 0이면 오토바이가 100%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자동차를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야 치료비는 대주자는 거죠.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인정될 때 그때 치료비는 대주라고 보험작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 잘못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쑥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상대가 불쌍하다 하더라도 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국물도 없어요. 치료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해서 불박차 쪽에서 물어줘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턴할 때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 만날 수 있죠. 어느 쪽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유턴합니다.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또는 좌회전 시 이럴 때 유턴 많이 하죠.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서 유턴하는데 유턴에 빠져나가려도 갑자기 휙 유턴할 때 우회전하는 차랑 사고 제법 많이 일어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유턴을 하는 순간 어이구 그냥 뭐가 확 지나갔어요. 사고는 안 났어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유턴해 가는데 느낌이 이상 턱 브레이크 잡았더니 차가 슉 지나간 거예요. 상대차는 우회전에 지나갔습니다. 만일 사고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유턴한 차가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우회전한 차가 잘못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유턴 시기에 유턴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 그 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이라면 빨간불일 때는 앞으로 못 가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우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되죠. 따라서 유턴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유턴하는데 비보호 우회전차가 빵 때렸으면 그럼 비보호 우회전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차가 더 잘못한 거예요. 100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턴하면서 저기 뭐 차가 오네 서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 차가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멈추겠지 하고 돌다가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유턴차에게도 약 한 20% 사고 따라 30% 정도 빨간불의 우회전차의 잘못이 70 내지 8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턴하는 것과 우회전하는 것이 바로 그 교차로 바로 가까울 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 장소가 교차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저 앞에까지 한 30m, 40m 떨어진 곳에 유턴하는데 우회전 마치고 직진한 차를 붙였을 때 그럴 때는 이미 직진으로 들어선 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 교차로 바로 거기서 유턴하고 우회전할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이번 영상은 잘 보세요. 불박차 유턴하기 직전에 왼쪽 차들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일 때는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 입장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지는 우회전이 아니고요. 교통섬이 있어서 부드럽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근데 그 보행자 신호는 큰 길에만 들어와 있고 교통섬과 인도 사이 그 좁은 공간, 우회전하는 공간 거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럴 때 앞에 신호 녹색 신호죠? 난 우회전할 수 있죠? 교통섬 옆을 지나서 부드럽게 우회전은 나가는데 유턴한 차랑 부딪힐 뻔한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우회전,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정상 유턴. 둘 다 우회전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어요.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고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전 대 유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26조 4항에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이다. 우회전 대 좌회전일 때는 우회전 우선이다. 즉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우회전하고 하나는 좌회전할 때 그때는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유턴은 좌회전이에요. 유턴이 무슨 좌회전이야? 좌회전은 이렇게 가는 거고 유턴은 이렇게 도는 건데 유턴은요 좌회전 2번 하는 거예요. 디귿자를 둥글게 도는 거죠. 유턴은 2번 좌회전이다. 2번 좌회전하면서 우회전 차랑 같은 방향에서 만난다. 그때는 우회전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한 차가 속도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차는 더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부드럽게 우회전해서 쭉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더 먼저 갈 수 있죠. 유턴은 2번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체 잘못을 조금 더 높게 유턴차 60 또는 7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차가 오면은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맞은편 차는 내 신호를 보고 직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직진해 오는 차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다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1차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은 녹색 신호죠.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어허허허 트럭이 넘어졌어요. 트럭이 비보호 좌회전했는데요. 직진하는 차 바로 코앞에 저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불박차 운전자는 이번 사고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트럭의 100% 잘못이죠. 게다가 1차로 차는 서 있었어요. 1차로, 2차로 둘 다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1차로 차는 나를 보고 섰는데 트럭은 2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니에요. 80대 20이에요. 보험사는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좌회전한 쪽이 신호위반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부터 벌써 해수로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호위반이 빠졌어요. 신호위반 빠지고 좌회전을 안전하게 하지 못해서 사고 난 것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일 때는 100대 0은 없다. 신호위반일 때는 100대 0이었지만 지금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 0이 아니고 80대 20이다. 즉 넓은 길에서 직진 대 좌회전일 때 80대 20 적용하지 않느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그래서 이번 사고도 80대 20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80대 20은 조금 전에 보험사 측에서 얘기한 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길 직진차, 좌회전차 그럴 때 80대 2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풀박차는 신호등을 보고 갑니다. 내 시도를 보고 내 시도를 믿고 가는데 상대차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신호를 믿은 내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박차 지금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 좌회전으로 나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달리죠. 상대도 달리죠. 결국은 1점 몇 초 만에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동시 진입일 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00대 0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100대 0일까요?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감한 판사면
아니 앞에 차가 달려오는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 그것도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에 들어간 트럭이 100% 잘못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대 0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교차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지나가고 있죠?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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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좌회전하는 차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뭐야? 내 신호는 녹색인데 저 신호 위반이야 뭐야? 비보야? 신호 위반이야 뭐야?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뭐야? 앞에 뭔가가 있으면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럼 속도를 줄여야죠. 게다가 트럭이 나오기 직전에 차 한 대 좌회전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저 상황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앞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신호는 내 신호인데. 그럼 조심해야죠. 조심의 첫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런데 상대가 계속 들어오면 내가 멈추고요. 상대가 멈추면 그럼 내가 지나가는 거죠. 줄줄이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것은 불박차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신호를 믿고 갔으니까 나한테 잘못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한문철TV 시청자분들께 과연 불박차 운전자한테 잘못이 없나요? 아니면 일부 잘못이 있나요? 투표해봤습니다. 그 투표본 결과 56%는 잘못이 없다. 43%는 일부 잘못이 있다. 그렇습니다.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 앞에 차들이 계속 좌회전. 내 신호인데 도대체 뭐야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점. 그 점은 일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법원에서는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로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앞에 차들이 좌회전 나가니까 나도 갈 수 있겠지, 나를 보고 멈추겠지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들어온 차, 저 트럭이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감한 판사는 100대 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90대 10 또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 신호를 하더라도 앞에 뭔가가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방어운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죠. 하지만 일반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듯이 엄청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합류 구간. 고속도로 두 개가 만날 때 합류에 들어오는 차, 본선으로 가는 차 서로 얽히죠.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합류해서 들어갔어요. 3차로 가려는 순간 아이쿠! 2차로에 트레일러 뒤에 서 있던 승용차가 깜빡이 킨과 동시에 쑥 들어온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에이 참,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대 0은 아니에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어요. 이번 사고 80대 20입니다. 네? 제가 20번 잘못 있다고요? 왜요? 에이 깜빡이 켜고 들어왔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조심했었어요. 아니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 들어왔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번 사고 100대 0은 아니라니까요. 서로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깜빡이 켰으니까 불박차도 조심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깜빡이는 언제 켜야 되죠?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 즉 진로병행하기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야 됩니다. 여기 고속도로잖아요. 100m 전에 켰어야죠. 그건 달릴 때죠.
이번 사고에서 상대편이 100m 전에 깜빡이 켜지 않았으니까 깜빡이 무효다. 그건 아니고요. 깜빡이는 일반 도로에서 30m, 고속도로에서 100m 이것은 주행 중이고 주행 중이지 않고 지금처럼 차들이 많이 막힐 때 그럴 때는 깜빡이 켜고 시간이 지나야 되죠. 달릴 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들어야 되고요. 서 있다 들어갈 때는 깜빡이 켜고 내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뒷차, 옆차한테 알려주고 예고폰을 날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옆을 살펴야죠. 옆을 살펴서 옆에 공간이 비어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풀박차 앞에 트럭이 지나가죠. 풀박차는 그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5m? 지금 상황은 앞에 트럭이 조금 더 가고 풀박차 가만히 차렷하면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마치 빈 주차 공간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풀박차는 가고 있어요. 2차로는 막혀있지만 3차로는 그나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풀박차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2차로였던 차 섰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깜빡 킨과 동시에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깜빡 켜는 게 보였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저 앞을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운전은 앞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 옆에 왼쪽에 뭔가가 가로막습니다. A필러. 창틀, 즉 앞유리창과 운전석 문을 연결해주는 그 틀, 그걸 A필러라고 그러는데요. 그 A필러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바닥이요. 이 손바닥만큼은 안 되지만은 승용차 기준 약 한 12cm에서 15cm 정도 되고요. SUV나 RV 차량의 경우에는 15cm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제차의 경우는 20cm까지 됩니다. 상당히 넓어요. 이게 가려주죠. 그래서 깜빡이 킨 게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또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깜빡이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편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죠. 키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 저건 매우 위험합니다. 풀박차 입장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는 차가 각도를 두어서 앞으로 쭉 빠져주면은 그래도 풀박차 브레이크 잡으면 앞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공간이 없어요. 상대차 앞에는 트레일러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나올 수가 없고 흰색 차가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틀었다가 가야 돼요. 앞으로 쭉 나가지 못합니다. 풀박차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러면 갈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에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오른쪽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풀박차가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온 차를 위해서 서서 양보해 줘야 될까요? 상대차가 긴급 자동차였다면 예를 들어서 구급차라든가 경찰차라든가 지금 경광등 불리면서 앵앵앵앵 하면서 가면은 그럼 비켜주죠. 하지만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방어 운전할 수는 없어요. 풀박차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또 3차로가 막히고 2차로차가 가고 서로 가다 쓰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서 있다가 차로 변경할 때 그때는 우선 깜빡이 켜고요. 옆에 차들이 양보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양보 안 해주면 기다려야 돼요. 깜빡이 켰다가도 그냥 포기해야 돼요. 앞에 사고가 나 있는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서 못 간다. 내가 가야 된다. 그럴 때도 옆에 차들이 없을 때 또는 옆에 차가 멈춰서 양보해 줄 때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쑥 들어가는. 저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흰색차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라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